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나눔엔젤스 최윤 상무입니다. 사업계획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투자자한테 보여주는 IR 대액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경진대회에 나가는 것도 또 다르게 또 내용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한테 보여주는 IR 대액에 관련된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 대액은 IR이라는 것은 Investor Relations라고 해서 투자자들과의 그런 이제 관계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사업 계획서를 통해서 이 사업 아이템이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인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팀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한 경영 상황이나 재무 상황, 또 업적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고자 하는 그런 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한테 주기 위한 홍보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가 비즈니스 모델에 관심도가 높죠. 그래서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 제안을 하느냐, 그래서 그 가치 제안이 어떤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그 경쟁 우위에 있는 것들이 차별화된 핵심 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그 전문성을 내재화하고 있느냐를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행동 패턴이 변화가 되는지, 또한 시장 내에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고객의 규모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리고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도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쓸 의향이 있는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그 플로어를 기반으로 해서 IR 덱을 스토리텔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IR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스테이지에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시드단에 있는, 그러니까 시드 라운드를 돌기 이전의 단계라고 하시면 어쨌든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출시된 바로 직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어떠한 고객의 증거를, 고객의 가치 제안을 할 그 증거 기반으로 해서 그 고객 개발을 했는지 그 지표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서비스를 런칭하면 그게 그대로 유입률까지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논리적인 설계가 얼마나 밀도 있게 되어 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볼 겁니다. 투자자의 주체는 엔젤과 엑셀러레이터고요. 투자의 규모는 어쨌든 1억 미만에서 이제 펀드레이징 됩니다. 기존 어쨌든 기준은 프라이머에서는 5억 밸류에 5천을 하는 게 어쨌든 업계에서의 기준이기는 해요. 그래서 각각 투자자별로 그 기준과 규모는 좀 다르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투자 방식은 보통주나 RCPS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10%의 내외의 지분을 획득하는 구조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아니면 또 글로벌 쪽에서 이제 이제 IR 진행을 하시는 거면 컴포터블 노트라고 해서 이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좀 미리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의 기업한테 이제 어쨌든 초기 얼리 스테이지의 단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드 라운드를 돈다라고 하죠. 개발에서 이제 서비스 이후 단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개발의 플로어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런칭 시점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런 세분화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내재화해서 런칭하는 것까지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 런칭 이유가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런칭을 하고 나면 결국 이 사용자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진입 시장에 대한 전략, 사용자 확보, 엔드 유저를 어떻게 유입시킬 거냐. 그래서 이 비용에 어느 정도 비용의 그 서비스를 워킹할 거냐. 그러면 그 유저들은 이 비용을 충분히 소비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한 근거를 뭘로 산정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 초기에 유입되는 그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그 유저들의 리텐션율을 높이기 위한 그 단계적인 설계를 또 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끝도 없죠. 신경 써야 될 게 끝도 없는데, 어쨌든 매 순간 지치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집중해서 잘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 실패의 경험을 딛고 또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섭렵해 나가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드 라운드는 사실은 3년 미만 네, 서비스를 단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시드 라운드가 예전에는 어느 정도 그 규모나 단계가 거의 유사했는데, 요즘에는 성장성이 너무나 되게 좋은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아지는 바람에 시드 라운드에서도 굉장히 지표를 잘 내는 매출이라던가 리텐션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지표 관리를 잘하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단계가 시리즈 A부터는 이제 VC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투자 규모는 다양해요. 뭐 10억 이상, 뭐 50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R&D의 단계가 되게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예를 들면 바이오 분야라던가 요런 데는 더욱더 기간이나 그리고 투자 규모가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요즘에는 바이오 분야의 투자가 굉장히 좀 호강기이기 때문에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시점마다의 트렌디한 투자의 그런 상황들을 빠르게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투자 방식은 뭐 우선주일 수도 있고요, CB 형태 뭐 전환사채일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초기 단계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거에 어떤 페인이나 니즈는 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되게 관심 있는 거는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는 창업팀을 선호하겠죠. 그리고 시장의 그런 문제를, 그런 리스크함을 빠르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업팀을 선호하겠죠. 하지만 근데 초기에는 그것을 뭘로 알 수가 있겠어요. 확인을 하기가 되게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그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이렇게 투자를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초기 단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성장률은 도대체 뭘까? 이게 굉장히 퀘스천일 텐데, 사실은 뭐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시를 하더라도 이게 사실 뭐 그냥 큰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숫자놀이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단계적인 BEP 달성이라던가 어느 시점에 내가 자금의 조달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전략이 있는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장률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키워드를 보면, 사실은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고객한테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 제안을 했느냐, 정말로 내가 기존의 어떤 서비스를 너무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유연하게 갈아타기에 너무나 적절한가,
시기적절한가? 왜 이 서비스가 이 시점에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가에 대한 명분, 그리고 그 유저들은 이 지갑을 여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을 반드시 쓸 거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는 뭐냐, 이런 것들의 가치 제안들이 다 총괄적으로 준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특히나 뭐 기술 개발 경쟁력에 테크적인 경쟁력에서도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진입 장벽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거면 사실 그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진입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정말 그렇게 높을 수 있는 내재화된 경쟁력이 대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떤 팀 내에 팀빌딩 내의 전문성 때문인 건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은 사실 IP 같은 경우로 진입 장벽을 높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섭렵하고 내재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예를 들자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시장 진입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경쟁사가 간편결제 시스템을 런칭을 하면서 사실은 그거에 대한 허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빨리 선점을 했지만 유사 경쟁사가 그런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그 시장을 좀 뺏길 수 있는 그 좀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했었죠. 하지만 그 허들을 어떻게 경험을 했냐? 사실 사용자가 그 결제하는 시스템의 방식을 현재 시점으로서는 배민에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르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자 관점에서 최대한 불편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로 풀어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했을 때 어쨌든 그 영역까지도 좀 확보할 수 있었고, 사실은 당장 기술 경쟁력으로는 확보를 할 수 없었지만 유저들을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유연하게 그 부분까지도 탑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고도화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처럼 과연 유사 플레이어 대비 우리가 그 차별화된 경쟁력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보할 거냐, 현재는 어떤 부분 때문에 경쟁 우위가 있느냐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방식의 해결책일 수도 있고 어떤 딥테크적인 부분의 IP를 확보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른 실행력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핵심 역량에 따라서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열쇠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여기 제시된 그 소개해드린 리드를 보시면, 저도 리드 처음에 런칭했을 때, 산타토이 런칭했을 때 관심 있게 본 업체이기도 플레이어이기도 한데요. 정말로 되게 직관적이었어요. 현재 실력을 5분 안에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는 AI로 본인이 정말로 리스크한 그 분야를 얼마만큼 빠르게 진단을 해서 역량을, 본인이 없는 실력의 그 리스크한 부분을 빠르게 내재화 시켜줄 수 있냐, 그리고 그 정답률은 또 혹은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냐, 또한 오차 범위의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유저들이 그거에 대한 체감을 낮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 오차율을 적게 실감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분석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이 리드 같은 경우는 그 학습적인 충족을 통해서 자기주도 학습까지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동기부여를,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실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습관이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되어 있어야 이게 가능한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습관이 된 학습자인 경우는 굉장히 쉬울 수 있고요. 그런데 하지만 그게 학습되지 않은 학습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프로세스인데 어쨌든 본인의 목표와 점수와 그리고 내가 리스크한 부분에 대한 점수만 올린다고 한다면 본인의 목표 달성까지 주어진 일정 기간 내에 최대한 최적의 점수를 낼 수 있다라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유저들에게 가치 제한이 핏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시장 섭렵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어프로치가 되어서 이렇게 워킹하는데 수월하게 이제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런 린 스타트업에 관련된 요 9가지의 영역에 대한 작성을 이미 마치신 분도 있을 거고 혹시 이 부분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미 사업화를 하고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 9블럭의 그 블럭 채우기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초기에 했을 때 그 9블럭 채울 때의 내용과 지금 사업화를 어느 정도 워킹했을 때 시점에 9블럭을 채우는 정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신다는 생각으로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영역들을 내용들을 채워 나가시면서 아 나한테 가장 약한 부분이 뭔가 그 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법과 방안은 뭐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은 두 개의 핏으로 바라보는데요. 이 두 가지의 포인트는 프로블럼 솔루션 핏과 또 프로덕트 마켓 핏을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핏이 얼마만큼 잘 얼라인이 되어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증거 기반의 제안을 사업 제안을 해주시면 굉장히 명확하게 제안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프로블럼 솔루션 핏이라는 건 혁신의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기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논리적인 IR 덱의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잠재적인 역량을 어필할 수 있고 또한 실행력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혁신적인 사례를 들면서 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무조건 프로덕트 마켓 핏이 증명된 곳을 투자자들은 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정량적인 지표 KPI나 CAC나 뭐 이런 정량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정말 다이나믹한 J커브가 가능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게 왜 그런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국은 IR이라는 건 증거와 논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준비를 하시는 대표님들은 그 사업의 시장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에게 그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 증거들을 제시를 하는 거고 그거를 설득의 구조를 통해서 투자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증거를 제시할 때는 그 고객 개발, 고객 인터뷰, 페르소나 분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생각의 제시보다는 저희 고객에게 이런 피드백을 근거한 바로는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표 구성은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기준을 정하고 이제 제시를 해주시면 좋고 어쨌든 장표는 바로바로 이제 그 투자자들이 그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숫자의 단위라던가 숫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반영을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투자자의 눈은 대표님이 피칭하시는 말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빨리빨리 스킵할 것과 그리고 정확하게 더 뎁스 있게 설명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장표 구성 중에는 기준이 있는데요.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정성적인 표현인가 또 정량적인 표현인가? 투자자들은 숫자로 얘기하는 걸 굉장히 제시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앞뒤 장표와 뒷 장표가 스토리텔링이 잘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근거 기반으로 해서 잘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게 서류 심사용인가? 발표용인가? 혹은 발표 10분용인가, 5분용인가, 7분 피칭용인가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장표 구성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자금 조달 그 정부 지원 사업할 때나 혹은 경진대회용이거나 이게 다 포함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오류는 절대 있으시면 안 돼요. 숫자가 틀려서도 안 돼요.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지 않는다고 파악이 되면 투자자들은 절대로 돈을 꽂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이런 논리 구조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투자자는 약간 이런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꼭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척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막 있어빌리티 하면 안 돼요. 정말 정확한 내용, 적절한 그 표현, 그리고 숫자는 정말로 본인이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정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모르는데 그거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애매한 그 여지를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논쟁을 하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나눔엔젤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프렌들리한 투자자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막 굉장히 공격적인 질의를 하는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확한 내용을 날카롭게 듣고 싶어하는 의미인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고객이 남긴 증거를 기반으로 IR의 판을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반복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포인트 유념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든 IR 덱에 1번 슬라이드부터 마지막 감사합니다 장표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없는지 장표를 점검하시고 그 외에도 투자자가 이해하는 정도의 용어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투자자가 익숙한 그런 워딩으로 피칭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IR의 흐름은 일단 먼저 정답을 딱 제시해주고 이게 왜 정답인지 그 증거가 뭔지 왜 그런 건지 설득하는 과정으로 흐름을 잡는 게 더 좋고요. 네, 다음으로는 IR 덱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총 한 13개 꼭지로 포인트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문제 정의부터 설득이 돼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창업팀이 발견한 문제와 해결책이 이거였어? 사실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문제인지에 대한 그 타당성 있는 문제 정의가 필요하고요. 와, 그러면 정말 좋은 아이템인지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네? 이런 마음을 갖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창업팀이 제시한 트렌드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의 트렌드를 제시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 무슨 기회가 또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이제는 투자 안 하는 그 분야에 열심히 하게 되면 투자자들 관심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자의 그런 트렌드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C라든지 스타트업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 투자를 받았던 스타트업들의 동향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보시면 창업팀과 고객이 직접 경험한 문제가 이게 당장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타당성이겠죠. 그 문제 정의의 타당성. 그리고 또 그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도대체 기존의 이런 유저들은, 고객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체제를 활용했었고 또 유사한 플레이어가 있었을 텐데 그게 어떤 거지? 그리고 혹은 내가 이런 유사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부분을 가치 제한을 줘서 우리 서비스로 유입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대체제와 경쟁사가 아직 그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이유는 뭐였는지, 그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혹은 이미 그 시장에서는 그게 해결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얼마나 혁신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혁신적이어야 되겠죠. 이게 뭐 어쨌든 비용적이든 혹은 간편의 어떤 사용자의 행동 패턴이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고, 그런 과정 중에 어떤 가치 제한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혁신적일 수 있겠죠. 또 7번째는 사업팀이 제시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러니까 고객 인터뷰하면 나오죠. 그리고 이제 페르소나 분석을 했을 때 좀 세그멘테이션을 좀 해서 고객들에 대한 반응들을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좀 면밀히 구체적으로 분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로 고객 반응이 좋다면 돈은 어떻게 벌 거야?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필요할 텐데요. 사실 되게 서비스 좋은데 그 정도 돈은 못 내겠는데 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내게끔 한다면 어떠한 비용 구조도 내게 하면 되는지, 예를 들면 뭐 중개 기반으로 하면 될지, 아니면 구독 서비스로 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설계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할지, 그리고 처음에는 유저 확보 시기에는 무료로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는 유료로 전환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쨌든 본 서비스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로 설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당장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이랑 전체 먹을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뒷장표의 탐심솜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은 뭐 어떻게 선점할 건지, 선점에 하고 있는 경쟁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내용 정의가 되어 있는지, 분석이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말 다양한 그 시장에 대한 질의가 막 날라올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저희 포트폴리오사 대표님 중에도 사실 100가지의 질문 리스트업을 한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피드백하고 대응하고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끊임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 창업팀은 이거 소위 말해서 너무 전문 용어인데 듣보잡인데 사실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어느 팀이야?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가 뭐 뻔히 들을 수 있을 만한 뭐 카이스트 팀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디 경진대회 수상한 팀은 뭐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 뭐 1등 팀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는 팀이라면 아마 미리 픽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잘 모르는 스타트업 팀인 것 같은데 너네 어떻게 시장 진입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할 건지 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거를 제시하면 좋아요. 그리고 최소 5년 동안은 뭐 어떻게 성장할 건지에 대한 방안, 전략들 이런 거 제시하시고, 그러면 그 팀 내의 전문성과 팀빌딩 내의 레퍼런스가 되게 궁금한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본 사업에 정말 핏한 그 팀빌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이제 국방부 창업 리그를 통해서 이제 11월에 진행된 도전 K 스타트업 그 팀들을 위한 심사를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는 뭐 어쨌든 하버드 다니는 학생, 그러니까 군인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이렇게 그 역량 있는, 소위 역량 있는 대표들도 이제 창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경쟁했을 때 우리는 어떤 부분에 전문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IR 덱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 어쨌든 그 시장에 대한 문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있느냐, 누구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의 해결책에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 뭐 대체제나 경쟁사가 있다라고 하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지, 혹은 해결하지 않았던 것은 니즈가 없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은 어떤지, 고객들의 반응의 어떠한 규모, 시장의 규모는 어떤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계를 통해서 우리는 최소한 BEP 달성은 어느 정도 성장 전력을 가지고 있고,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동안 어떻게 성장할 거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런 팀 빌딩을 갖췄기 때문이야 라고 이제 논리적인 흐름으로 IR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장표에 나와 있는 그 장표 구성을 하면 되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슬롯의 그 테이블에 이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표지별로 이렇게 각각 제가 장표의 어떤 부분을 세부 내용을 이제 반영할지에 대한 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쭉 살펴보시고 문제 정의와 일단은 문제 정의부터 일단 설득이 돼야 돼요. 예, 시장에 대한 문제가 명확한가? 그게 정말 문제인가? 나만의 문제인가? 시장의 문제인가? 이것을 문제를 해결하면 도대체 어떤 유저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설득력 있는 문제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문제 정의에 있어서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냐? 기회가 있는 시장이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장이냐, 혹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기술 경쟁력을 엄청 어필을 하셨는데 투자자분이 이러셨어요. 그 영역은 그 정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영역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문제 정의를 위한 해결 방안이 명확한지, 정량적인 베네핏이 잘 보여지고 있는지를 제시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 반응과 그 성과,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고객 인터뷰라든가 MVP 결과라든가, 그리고 이거의 증가의 추이는 어떻고, 그리고 유저들과 또한 리텐션, 그 재방문, 뭐 이런 등등등의 여러 가지 지표들의 제시,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 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도대체 그게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가 좋긴 좋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정말 돈 벌 수 있겠어? 이런 의구심을 낳거든요. 그럴 때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지불을 할 수 있다. 그 지불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부분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반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장 규모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들은 시장 규모가 정말 크지 않으면 들여다도 보지 않아요. 이게 정말 매력적인데 시장이 정말 작아라고 하면 사실 확장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거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탐샘솜의 시장의 규모를 정말로 정확하게 그 파악을 하셔서 반영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이거를 토대로 매출 규모를 어떻게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정말 실제 솜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솜 시장에서는 가령 예를 들면 10%를 선점할 수 있다. 그럼 10%의 선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나는 어떤 채널과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고 커뮤니티가 확보가 되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장 확보는 가능하다.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솜 시장에서의 저런 10%
저렇게 확보가 된다라면 솜 시장은 이런 구조로 해서 확장될 수 있겠고 선점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샘 시장의 그 유효 시장까지도 확보 가능하면 결국은 전체 시장에서 탐 시장까지도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타당성이 증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밀도 있고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정말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인지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투자자들은 엑시트 전략을 제시하거든요. 말하거든요. 도대체 이거 언제 회수가 가능한데 어느 시점에 가능한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뭔데 결국은 투자를 꽂는 이유는 그 정도의 회수 시점에 정확하게 성장된 시장에서의 회전율 확보 엑시트 전략이 있어야지만 그게 매력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잘 어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솜 시장의 유효 시장이라던가 그러니까 6개월 내, 1년 내, 2년 내 같은 근접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한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효 시장인 샘 시장을 통해서 정말로 그 제품의 실제 고객을 획득해서 정말 그 적용되는 시장을 어떠한 논리 구조로 확보가 가능한지를 샘 시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탐 시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카테고리의 영역에 포함되는 큰 규모의 그 산업 전체 산업의 규모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 규모까지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 트랙을 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경쟁사 대비 차별점. 반드시 보는 게 이 부분이겠죠.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는 유사 플레이어는 누가 있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 대비 우리는 어떤 부분에 경쟁 우위의 항목이 있느냐, 이 테이블로 일단 정리를 하셔서 딱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초기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는 백지화 상태에서 유저를 확보한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사실 동일한 가치 제한이 있으면 고객들이 이거 스타트업 제품이라서 내가 사야지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네, 그 가치 제한이 정말로 그 유저에게 적절하고 정말로 의미 있나라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채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진입 전략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제 또 잠재 고객은 누가 있을 텐데 그 잠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그 전략은 뭐가 있는지,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는지, 그 고객의 여정과 고객 여정 지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고객의 패턴에 따라서 그 고객이 어느 시점에 유입이 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매 결정을 하고 어느 시점에 이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의 여정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고객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한 그런 고객의 페르소나의 특징들을 이제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그러한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잘 설계를 하신 게 분명 이거는 가설일 거니까요. 그 가설에 대한 검증을 정말 시장에서 명확하게 지표로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밀도 있게 설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3개년의 마일스톤이라든지 재무계획, 자금 조달 계획도 반드시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대표의 역량과요, 그리고 팀 빌딩의 전문성이에요. 예, 이런 실행력이 충분한 팀인가, 유사 경험이 있나, 이런 경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파트너십, 역량 있는 파트너십을 이렇게 구조화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 보니까 꼭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전과 마무리
부분인데요. 과연 나는 이 사업 모델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로 지향할 것이냐,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머의 권두균 대표님은 그 꿈의 크기에 따라서 그냥 아이디어란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셨던 그 사례가 있었거든요. 대표의 그 꿈의 그런 비전의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도, 그러면 그 꿈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업가와 사기를 치는 사람은 되게 한 끗 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원래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처음에 사기꾼이라고 다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뤄나가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진정 사업가구나, 이렇게 꿈이 크구나 라고 보는 시점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듯 여러분들도 이런 비전의 크기를 크게 제시를 하시고 그것을 단계별로 잘 지향점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IR 대 그 사업 계획서의 전략에 대한 설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꼭 염두하셔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